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하늘이 뿌옇게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걱정들 좀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황사가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출근길에는 황사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더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도 알찬 정보 들고 힘차게 뛰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먼저 피플앤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는 세 번째 정상회담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방한이라는 얘기를 어제도 저희가 했었는데 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가 준비한 국빈 맞이가 참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 12시 한 20분, 12시 반 정도였습니다. 이제 오산 공항을 통해서 에어포스 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태운 에어포스 원이 도착을 했고요. 네. 일단은 도착했을 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경화 이제 외교부 장관이 저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문 대통령이 저기는 안 나갔으니까 강 장관이 있으니까 아마 청와대에 있겠지라는 이제 추측을 많이 했는데 네. 저다음 행보를 보면은 이제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전 세계에 있는 주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크다는 기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거든요. 네. 바로 그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좀 뭐 다 파격적인 깜짝 맞이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예. 바로 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문 대통령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밥도 먹고 식사도 한 다음에 공식적인 환영 행사는 청와대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 때부터도 캠프 험프리스 때부터도 트럼프가 굉장히 좀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미군 기지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크기도 그렇고 뭐 시설이 다 완전 최신식입니다. 예. 저 돈이 뭐 이제 거의 10조 원이 넘는다는 건데 예. 저 때부터 좀 기분이 풀려서 청와대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될 때 사열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의장대부터 해서 이제 사열식을 하게 되니까 예. 완전히 이제 업이 됐었고 예. 저 때 당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례를 여러 차례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경례 받을 때 사열이 한 이렇게 번밖에 안 쭉 하잖아요. 오게 되면은 네. 근데 네. 이제 은하 사열을 할 때 보면 이제 수차례 저 경례를 받게 되면서 예.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제 이런 후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 행렬이 쫙 저 청와대 앞으로 들어가고 예.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을 갔을 경우에는 문 대통령께서 빨간색 타이를 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 때 또 파란색 타이를 그렇습니다. 메고 같이 네. 이렇게 통일된 모습도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니까 만찬 행사가 또 크게 이슈였다고 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의 인기 연예인까지도 총출동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 만찬 행사는 오후 8시 이후부터 청와대 영비관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미국 또 우리 측의 주요 인사들이 다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정규회견에서는 뭐 정세균 국회의장, 또 이낙연 총리 뭐 있었고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비롯해서 각 당 대표, 원내대표까지도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또 삼성, 현대, SK 이제 관련자들이 왔었고요. 이제 저 이제 행사들 연설 직후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화 공연이 있는데 네. 가수 박효신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등장을 했죠. 어제 저녁에 예. 박효신이라는 그 검색어가 맞아요. 또 맞아요. 상위에 오른 것이 예. 예, 가수 박효신 씨가 등장을 해서 네. 본인의 노래 야생화라는 것을 부르면서 문화 공연 행사까지도 이제 하게 되면서요. 네. 이제 건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했었었고 또 한 명 문화 행사 때 눈에 띄는 게 이제 소리꾼 유태평양군도 나와서 네. 우리 가락도 함께 들려주는 이제 그런 행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행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 네. 이게 이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세 번째 만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케미가 예. 이게 좀
뭐 약간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그렇죠. 수 있겠다. 사람도 자주 만나면은 네. 친숙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다가 똑같은 이제 상황이겠죠. 어제 또 만찬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식사들 나왔을 때 보시면은요, 이제 거기에 이제 거제도에 있는 이제 가자미구이, 거제도산 가자미구이가 나왔었고 또 독도 새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새우라는 것은 좀 우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 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있죠. 오늘 아침 속보 보니까 일본은 이 독도 새우 때문에 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참. 또 그런 하나하나 저기 식사 하나에도 예. 청와대 측에서 이번에 굉장히 의미를 이제 담아놓는 저기 오른쪽 끝에 있죠 독도 예. 새우가 이제 네.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두 정상의 만남만큼이나 화제가 된 게 바로 두 정상의 아내인데요. 네. 영부인들의 내조 외교도 눈에 굉장히 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멜라니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가 오산공항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갔고 이 멜라니아 여사는 미 대사관,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김정숙 여사가 이제 맞이를 하게 되면서 평착 동계올림픽 관련한 이제 응원 행사에 또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이제 등장을 해서 그 행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영부인들 청와대 상춘제에서 또 만나가지고 네. 다과를 또 나누게 됩니다. 예. 네. 평창의 고요한 아침이라는 이제 차도 마시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 주한미군 대사관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네.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행사 자체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행사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서 모였는데 이제 뭐 샤이니의 민호 군도 올라오고 또 조엘이 쇼트트랙 선수도 올라오다가 세 번째로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올라오니까 네. 학생들이 환호성을 환호했겠죠. 환호했겠죠. 예. 깜짝 등장이니까 했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요. 네. 하여간 되게 저 모습도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게 자연스럽네요, 굉장히, 또. 그 네. 자연스러움이 있었던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멜라니아 여사가 건축 전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다과에 내놨을 때 그 곶감 말렸던 사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 곶감을 또 대과에 함께 김정숙 여사가 또 대접을 했다. 야. 소문이 전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공을 들여서 맞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익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 성과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저도 어제 긴장감 있게 이제 네. 밤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 속보 내용을 봤는데 다행히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사실 이걸 우리가 어제 굉장히 걱정했던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예. 뭐 대북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다든가 네. 한미 FTA 관련해서 또 막 느닷없는 것들을 네. 치고 나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일단 워낙- 어제는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예측 불가능한 입들을 예.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뭐 함께 가자라는 것들도 있었고 또 코리아 패싱은 없고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캠프 험프리스 예를 하나 들면 네. 캠프 험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조 원 정도가 드는 네. 정말 뭐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 기준으로는 가장 크고 시설도 최신식인데 저 어제 관련해서 기자가 저 11조 원 중에서 한 9조 원 이상 90%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를 아니야 네. 또 이랬더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우리가 2조 원 낸다. 그다음에 우리가 당신들 한국 지키러 온 거다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 멘탈 사고 자체가 예, 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랬기 네.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좀 더 긴장감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오늘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11시부터 국회에서 국회 연설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일본 이제에서도 국회 연설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를 예. 지켜보면 이제 큰 틀에서의 이번에 이 방안의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 국회 연설을 마친 다음에 네. 그 다음 중국으로 떠나게 돼서 네. 미중 정상회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사를 보니까 뭐 한 22분 정도 네. 연설할 예정이고 그리고 박수를 몇 번이나 받을까 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안 있던데 되겠어요. 네. 예, 그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네. 오늘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이루어질 텐데 좋은 성과가 있길 저희도 기대하고 아마 네.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부산에서 신혼부부가 마치 증발하듯이 사라진 예.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돌연 체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유력 이 고발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면서 네. 정말 이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네. 2016년 5월경에 이제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신혼부부
실종 사건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뭐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요. 신혼부부가 이제 아파트 CCTV를 보니까 들어온 이제 부부 남녀 모두 남편과 아내 모두 들어온 CCTV는 있는데 나간 흔적은 없어요. 네. 나간 흔적은 없는데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냐면 CCTV가 뭐 거미줄처럼 얽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저 부부는 사라졌습니다. 하고 이제 시간을 흘러 찾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였었는데 당시에 경찰은 이제 유력 용의자 A 씨를 찾았었고 A 씨로 일단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던 와중에 이제 올 8월에 저 A 씨를 체포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게 뭐 워낙 의문점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S본부의 아주 유력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붙잡힌 용의자 A 씨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네, 이제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사라진 부부의 남편의 첫사랑이었다라고 합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부가 결혼할 때도 이 유력 용의자 노르웨이에서 이제 체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반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압박도 하고 뭐 굉장히 괴롭혔다라는 이제 전언이 있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당시에 이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있는 이 용의자 여자죠. A 씨 역시도 그 따로 결혼을 한 다음에 노르웨이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참 깔끔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배제되어 있다가 다시 생각을 했는데 이 A 씨가 공교롭게도 당시 2016년 5월경에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사라질 때 이 A 씨는 같이 부산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다시 부랴부랴 했는데 또 돌아갔어요, 노르웨이로. 그래서 이제 인터폴에 수배를 하고 해서 범죄인 인도 조작, 뭐 노르웨이 경찰에도 의뢰를 해서요. 올 8월에 노르웨이 경찰에 검거된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력한 용의자가 그동안에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좀 수사가 진척이 될까요? 좀 빠르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해온 소식은 이 용의자 A 씨가 또 노르웨이에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하고 노르웨이에서 일단 더 버틸 이제 그런 모양새라고 합니다. 일단은 빨리 한국으로 송환을 해야 이 사라진 부부의 그 모든 실종 사건의 전말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문제는 이제 증거들이 남아 있을까? 오래 지났죠, 시간이.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인데 아무쪼록 뭐든지 좀 깨끗하게 의문점들 없이 깨끗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번에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로 뉴질랜드로 달아난 그런 장남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그의 처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피 당시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네요. 이제 그 용의자의 부인은 이제 들어왔고요. 자신 귀국했고 바로 이제 체포가 돼서 구속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수사 끝에 행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의붓 아버지, 이부 동생까지 살해했던 그 남자죠. 남자의 저 가족들의 행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해 후에 뉴질랜드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직후 국내 이 면세점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410만 원 상당의 명품 쇼핑을 했더라. 지갑, 가방,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샀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당초에 이 피의자,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빚 또한 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고 무직이었었고 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뉴질랜드로 날아갔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계좌 추적 끝에 파악이 됐는데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저 용의자가 이제 살해한 자신의 친어머니입니다. 친모 계좌에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인출이 됐고 이것을 이 용의자가 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 떠나기 직전에 이제 뭐 명품 쇼핑도 하고 뉴질랜드에 가서도 뭐 상당히 비싼 집에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차도 명품 차도 사고 뭐 그랬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다 어머니 돈을 빼돌렸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이렇게 속속 나오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뉴질랜드 이민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미 도피까지 계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계획 범행이 확인이 되고요. 특히 그 어머니 통장에서 돈 1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했다라는 것은
그 돈 빼돌려서 아예 가족 데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뭐 피해서 살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인 역시도 최초에는 범행을 몰랐다라고 하는데 뭐 문자 메시지 받은 거, 찾은 거, 확인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모 정황은 속속 이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용의자 남성 A 씨가 뉴질랜드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절도를 저지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수중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왜 절도를 했을까? 왜 의도적으로 절도를 해서 붙잡혔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뉴질랜드에서 절도죄에 대한 재판을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다음에 네. 송환 여부를 또 확인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더 큰 어떤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그런 의도가 의도성에 있는 대한 생길 것 얘기도 같아요. 많이 나오고 의도가 의심이 되는 거죠.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네. 텐데요. 지난 2일에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네. 다들 아실 텐데요. 이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브레이크 파열이 의심된다고요. 네, 이제 창원 터널 사고의 문제 다각도로 검사 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화면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운전 기사분의 실수 가능성과 함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요. 최초에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켜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브레이크 안 등이 켜지네요. 이제 켜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넘어가서 지금 정작 사고가 날 때를 보면 네, 분명히 켜지지 않은 모습이네요. 브레이크가 들어와 예.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예. 저 자체에 이미 뭐 고장이 났었다라고 네.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네, 네, 네. 또 하나 이제 급브레이크를 사람인 이상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브레이크가 들었다는 얘기죠.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현재는 브레이크 결함 쪽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는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저 차주 역시 운전사 역시 좀 죽음을 맞아서 사망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저 사고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밝혀진 문제. 화물차 운전자가 자격증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네. 현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 면허도 있어야 되지만은 화물차 관련한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77세 운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랬나 봤더니 과거에 네. 저 자격증을 타서 개인 사업자 등록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저 추가에 네. 운송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저 결박 문제입니다. 저 많은 기름통, 유류통을 싣고 갔는데 결박을 안 거의 묶었다는 얘기죠. 안 묶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낙과가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게 네. 현재 운수사업법에 보면은요. 예. 저것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어떻게 결박해야 되는지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 네. 시행령 규칙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경찰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그게 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 미비다, 입법 미비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뭐 5톤이든 그 예. 이상에서 저런 화물을 실을 때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정을 몇 번 해야 맞아요, 된다라든가 맞아요. 네. 뭐는 밖으로 빠져나오면 예,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히 입법을 네.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번 네. 사고를 통해서라도 이런 강력한 또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화물차에 예를 들어서 뭐 자갈을 싣는다 그러면 덮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거를 또 세세하게 네.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 주시죠. 요즘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곳에 다 인터넷이 있고 뭐 알아서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에도 도로가 알아서 척척 도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또 뭐 길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뭐 그런 다음에 세상이 온다는데 영상을 통해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쓰레기통. 쓰레기가 가득 차자 쓰레기통이 알아서 쓰레기를 압축한 뒤 수거 차량에 가져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어린이집 옥상에 설치된 기상 탐지기. 미세먼지와 오존, 자외선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알립니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나와서 저희가 실내 놀이 활동으로 전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여서 가능한 일. 관제센터에서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서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대자 즉각 경고음이 울립니다.
보도블록 위에 설치된 이 센서가 스스로 불법 주차를 감지했기 때문인데요. 차를 빼지 않으면 센서가 스스로 주차 단속 요원에게 이렇게 단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자체와 통신사가 조성한 스마트시티는 현재 전국에 3곳. 정부는 올해 안에 스마트시티 추가 건설지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김진입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찬바람이 부니까 아우 무릎이 시려, 네. 뻣뻣해, 바람 든 듯 이상하게 아프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유는 바로 네. 이맘때면 심해지는 무릎 통증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하철 계단이 마치 히말라야 산처럼 느껴진다고 어우. 해서 계단만 보면 곡소리가 난다고 많이들 예. 하시더라고요. 예. 자, 무릎이 아프긴 한데 이게 과연 찬바람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어제 내가 등산을 갔다 와서 아픈 건지 또는 내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통증을 잡는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송현섭 한의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성규 물리치료사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무릎 통증입니다. 네. 한때는 나도 참 날아다녔는데 막 이런 분들 네.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 사실은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네, 하도 그럴 수 앉았다 있어요.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어떤- 도전 골든벨이라고 그걸 오래 했더니 맞아요. 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니까 저도 사실은 무릎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시작부터 네. 딱 까놓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릎 왜 아픈 겁니까? 지금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앉았다 일어나는 거 많이 하니까 무릎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관절 중에서 가장 큰 관절이 바로 무릎 관절인데 네. 여기 우리 몸에 모든 몸무게를 때 여기서 하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그럴 경우에 많이 다치고요. 저기 최희장 아나운서 몇 발로 걸죠? 네? 다리 몇 개로 걸어요? 2개로 걸죠? 2개로 걷죠. 어릴 때 몇 개로 걸어요? 어릴 없어요. 때는 어릴 때. 기잖아요. 아, 네 개, 네 개. 있었는데 그 문제가 요즘은 뭐냐면 직립보행이 두 개밖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무릎 관절에는 뼈가 3개가 있어요. 예. 무릎뼈하고 뭐 넓적다리뼈, 정형뼈 3개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관절이 또 3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대가 6개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연골이 또 2개가 있어요. 바로 이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서 무릎 관절을 6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되게 되면은 커다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우, 그러면은 방법은 네 발로 다시 기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좋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무릎 관절의 통증은 늦게 알면 알수록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한 번 마모된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되는데 제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네. 치료나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늦추거나 또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처치하셔야 되는데요. 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수술적인 방법 또는 그런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증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늦으면은 늦을수록 손해고 네. 되돌릴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니까 약간 무릎이 시큰시큰한 경우가 벌써요? 있는데 네, 요즘에 찬바람이 부니까 약간 조금 더 그런 것 같은 게 이게 큰일 혹시 났네. 기분 탓인지 실제로 그런 벌써 건가요? 찬바람이 부니까 무릎이 시큰시큰. 아니 결혼도 하는 처자가 예,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게 되면은 네. 우리 무릎이 이제 뼈랑 연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네.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힘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네. 날씨가 차면은 얘들이 이제 경직되고 수축이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약간의 이제 자극에도 큰 통증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는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고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 안이 경직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요새 단풍 한창 계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축구 그러다 보니까 관절하고 혈관이 수축하는데 네. 산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산행을 갈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려올 때면 어떻게 돼? 몸이 수그러지니까 네. 앞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네. 앞에 무릎에 하중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막아주는 게 아까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자꾸 닿다 보니까 이게 바로 상처가 생겨가지고 예.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을 했다든지 예. 어디 운동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오금이 당기면서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예. 다리를 쭉 폈는데 안 펴져. 예. 쪼그려 앉기가 안 돼. 앉았다 일어났다 어렵다. 예. 이럴 때 바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게 뭐 어느 정도 근육이 좀 놀라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말이죠. 내 무릎이 지금 온전한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6개 네. 항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6개 항목 중에 내가 몇 개나 속하는지 한번 잘 네. 체크해 보십시오. 자, 읽어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 두 번째,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 움직이고 난 뒤 무릎이 화끈거리고 붓는다. 걸을 때 아프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 다리가 완전히 안 펴지고 안 구부려진다.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6가지가 있네요. 네. 자, 6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면 위험한가를 떠나서 네. 6가지가 다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몇 개 있어요? 몇 개 해당되시나요?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아, 혜정 씨는 저는 1개 정도, 2번. 한 개 정도. 저도 보니까 언뜻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얘기한 나는 것이 경우도 있고. 네, 예. 연골이라든지 예. 반월상 연골 갖다가 손상되어 갖다 의심하는 건데 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있더라도 바로 그 연골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 특히 그죠? 3, 4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는 바로 진찰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 항목 있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 네, 제가 이제 소리가 나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소리만 나는 건 괜찮아요. 예. 아픈 거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항목 6개가 다 하나만 해당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돼도 문제인데 여기서 2개, 3개면 이제 중증이니까 네.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네. 보면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무릎이 아프면 뭐 거의 백이면배 관절염은 의심하는데 네, 네. 이럴 경우에 혹시 관절염이 아닐 경우도 있나요? 예, 우리가 무릎 하면은 관절염이 그냥 입골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냥 아예 그냥 박혀 있어가지고 네, 네. 어린 나이든 나이가 많든 무릎이 네. 안 좋으면 무조건 나 관절염이 있나 이렇게. 류마티스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류마티즘은 뭐 퇴행성 관절염이든 네. 하여튼 네. 무릎 하면 관절염인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무릎에는 그 위에 이제 싸고 있는 근육들도 많고 힘줄 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네. 관절 자체가 약해지거나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다쳐서 무릎까지 아픈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뒤쪽 햄스트링이 다쳐가지고서는 무릎 뒤쪽이나 이런 쪽이 아플 수가 있고요. 뭐 네. 내측이나 외측 같은 경우도 인대나 이런 쪽이 약해져가지고서는 뭐 무릎에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네. 좀 아픈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차이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관절통일 수도 있고 근육통일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관절통이든 근육통이든 무릎은 무릎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치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관절통에서 근육통이라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렇게 접합 부위라고 있죠. 예. 왜냐하면 무릎 관절이라든지 어깨 관절이라든지 손 관절이라든지 이런 접합 부위가 우리가 그 생겼을 때 예. 이게 정확한 원인을 갖다 찾지 않고 그냥 치료하게 되면은 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단위통한 근육통은 상관이 없지만 관절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연골이 다쳤을 경우에 그걸 그냥 방치해야 되면 큰 병이 되기 때문에 예.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무릎이니까 그냥 무릎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증상이라서 저희가 네. 관절염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무릎 통증 등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근육통과 관절통을 저희가 네. 구분해 드릴게요. 자, 알고 보니 근육통이라고 근육통도 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네. 보겠습니다. 뭐예요? 예. 아유, 복잡하네. 단순 근육통, 섬유 근육통, 근막 통증 증후군. 야, 이름도 어렵네요. 예, 이게 이제 무릎이 아플 때 이제 근육통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이제 3가지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네. 단수 근육통은 쉬워요. 그냥 우리 타박상이나 그냥 갑자기 조금 아픈 거 있죠. 그리고 예. 잠깐 쉬고 나면 없어질 정도의 그냥 네. 단순한 무릎 쪽의 근육통이라고 무리를 했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 예, 예. 네. 그다음에 섬유 근육통이랑 근막 통증
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원인이나 뭐 치료법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앞통점들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 아픈 지점, 그 아픈 지점 중에 하나가 무릎 안쪽이에요. 보시면은. 그래서 저거를 관절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근막통증 증후군 역시 원래 이제 목이나 어깨 쪽이 이렇게 당기면서 담이 걸린 것처럼 좀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 저것도 무릎 안쪽에 비슷한 부분에 앞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절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특히 근막 통증 증후군은 내가 담이 들렸나 할 정도로 목 쪽이 아프지만 원인은 무릎이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목이나 어깨 쪽이 이렇게 많은데 무릎 쪽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그 증상이 무릎에도 있을 수가 있다. 오해할 뻔했네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관절통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한번 써봐 주시죠. 이것도 세 가지나 있네요. 네, 똑같습니다. 관절염이 있고 갱년기 장애가 있고 과도한 관절 사용이 있네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관절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절염은 우리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무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대 같은데 아픈데 관절통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육통이에요. 하지만 관절염 문제가 뭐냐? 관절 안에 그 안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그쪽이 잘못된 생기는데 이게 생길 경우에는 여기가 붓거나 아니면 열이 납니다. 그건 이제 관절염이 되는 거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문제가 뭐게 되면 관절이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이렇게 바뀌든지 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갱년기 장애는 뭐냐? 아까 뭐 최희정 아나운서가 벌써 자기는 아프대 그런데 아직 거긴 아니고 우리가 갱년기가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관절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통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관절 사용은 뭐냐? 아까 김윤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거 무슨 골든벨? 도종골든벨. 거기서 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면 이게 과도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는 것이 바로 통증이기 때문에 그걸 딱 관절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근육통과 관절통 꽤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증상이 이렇게 다양하고 하니까 또 다르네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절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근육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많기 때문에 회복이나 어떠한 손상을 받았을 때도 그 자체에 큰 부상만 없다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보통 근육통이 발생하게 되면 1주 내지 2주 정도 후면 회복을 하는데요. 인대나 힘줄 또는 관절 같은 경우는 근육에 비하여 혈액 공급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받으면 재생되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이나 또는 인대 또는 이러한 관절의 가동 범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마사지나 찜질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온찜질 대신에 어떠한 운동이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병원이나 이러한 전문의의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내 증상 이게 관절염인가? 근육통인가?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관절염일지 아닐지 알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따라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모두 다 일어나셔야겠죠? Everybody stand up. 모두 일어나서 선 상태에서요. 양쪽 팔을 감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팔을 감은 상태에서 양발을 놓은 상태로 쭈그려 앉습니다.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10초 정도를 버텨줍니다. 제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 뒤로 넘어가려고 하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에다가 손을 짚고 일어나신다면 아무래도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화가 되고 관절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거 10초간 있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가끔 지방 출장 가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나와요. 맞아요. 그럴 때 어떻던가요? 앉자마자 아파요. 그래서 오늘 선수를 지금 못 앉으신 건가요? 아니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무게중심이 뒤로 가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오른쪽 뒤 후방 십자 인대를 다쳤거든요. 그럼 관계가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게 굉장히 힘든 자세예요. 10초간 버티시고 저번에 굉장히 가볍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왜 얘기하세요, 회장 씨? 저도 이따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 나이는 뭐 적을수록 좋은데 관절 나이도 혹시 그러면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드네요. 뭐 뼈도 젊으면 좋고 관절도 젊으면 좋고 다 이제 젊으면 좋은데 이걸 젊게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싸고 있는 우리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줘서 뼈나 아니면 관절이 좀 상하는 거를 좀 막게 해주고 그다음에 지지를 대신 근육이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근육을 풀어주고 또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풀고 강화시켜라. 예. 두 개가 완전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그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우리 운동. 운동에서 항상 뭐 하라고 그러죠? 스트레칭. 그 얘기구나. 스트레칭을 해서 풀고 그다음에 그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렇죠. 이 방법이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근육을 풀고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 있겠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칭이 바로 그러한 운동 중에 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을 안 하고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뭉쳐 있게 됩니다. 근육이 뭉쳐 있음으로써 관절의 가동 범위도 줄어들고 거기에 어떠한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또는 어떠한 운동 또는 일을 하다 보면 근육에 상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어떠한 일이나 운동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무릎이 아픈데 등산을 해도 되나? 혹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 이런 분들 맞아요. 피해야 하는 운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바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통한 유연성 운동을 먼저 하시고요. 또는 걷기나 수영처럼 체중의 부하를 줄여주는 운동들은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떠한 조깅을 하거나 또는 테니스, 배드민턴 또는 축구와 같이 어떠한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해야 하는 운동들을 하신다면 그러한 방향 전환에 발생되는 부하에 의해서 무릎 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운동들이나 어떠한 이러한 방향 전환을 할 때 편편하지 못한 곳에서 하게 될 경우에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들은 무릎에 해가 됩니다. 예, 근데 또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면 쓸수록 닳아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뭐 친구들끼리 공주병이 아니냐 이렇게 놀린 경우도 있었는데 야, 물 좀 떠다 줘, 뭐 좀 갖다 줘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 관절을 쓰는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맞춰 보면 그 아이가 참 현명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근데 주부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부가 공주처럼 살 수 없잖아요. 관절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청소하실 때 쭈그려 앉거나 또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무릎의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가해지게 되고 무릎에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집안일을 하실 때 관절도 지키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운동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중앙으로 좀 이동하셔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쪽 가셔서 집안일도 하고 관절 보호도 하고 운동까지 하는 일석삼조 운동법. 네, 먼저 이제 이 청소를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밀대나 이런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밀대나 청소할 곳을 두시고 앞발을 앞쪽으로 살짝 뽑습니다.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이 뒤에 있는 종아리는 약간 편 상태로 스트레칭을 한 상태로 밀대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쭉쭉 밀어주십시오.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런지라고 하는 운동 동작인데요. 네, 런지라는 동작들을 그냥 하시게 되면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틀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밀대를 딱 잡고 하면 균형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지지가 되는군요. 네, 지지가 되기 때문에 무릎에도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또는 이러한 허벅지 근육에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하실 때 이렇게 밀대들 이용하고 이런 무릎을 구부려가면서 또는 종아리의 뒤를 스트레칭하면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팡이 담는 거랑 똑같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운동 방법으로는 이런 수건들, 밑대가 없는 경우 이런 수건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건으로. 네, 수건 같은 경우는 요 뒤쪽 발에다가 앞을 구부린 상태로 이 뒤쪽 발에다가 자, 밟습니다. 자, 이렇게 밟은 상태로 이 앞발에 힘을 꽉 주십니다. 자, 앞발에 힘을 준 상태로 뒷발을 이용해서 자, 한번 쭉쭉 밀어줍니다. 뒤로 밀었다가 당기고 뒷발로 걸레질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 아까 이제 밀대를 밀면서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했다면 지금 이제 뒤로 쭉쭉 밀면서 허리, 엉덩이 근육들까지 쓰면서 청소를 하신다면 즐겁고 건강한 청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상상해 봤어요. 아내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만 아내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운동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하시고 발을 바꿔서 번갈아 가서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시간 오래 걸려도 뭐 운동이 되는 거니까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들어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절염을 이제 대수롭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 자, 이런 사람 관절염에 더 잘 걸린다라고 하는데 숫자로 한번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여성은 4배. 여성은 4배. 남성 대비 여성의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이 4배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 이유를 갖다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여성은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성장 호르몬이 없어져서 뼈가 약해지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성은 남성보다 뭐가 적죠? 근육량이 적어요. 아까 관절을 갖다 보호할 때 여러 가지 인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반복적인 가슴 운동 때문에 무리하기 때문에 4배 정도 많습니다. 여성이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10명 중 8명 이건 뭐죠?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65세 이상 중장년층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이에요? 예, 65세 이상이 되면 10명 중에 8명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많이 쓰면 닳잖아요. 쇠파이프 오래 쓰면 녹슬잖아요. 우리 연골이 그만큼 닳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럼 저 이 원장님은 죄송한데 여기에 드십니까? 저는 이제 62세니까 아직 안 들었어요. 관리를 앞으로도 잘 하셔야겠다. 그리고 날씨에서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끈하세요? 아니에요. 자, 130에서 360kg. 이건 뭐죠? 네. 예. 잘 떼셔야 돼요. 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에요? 엄청나네요.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우리 체중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kg 기준이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5kg가 찐다 그러면 한 15kg 정도의 하중을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좀 이제 관절염이 좀 있는 친구들은 살이 좀 많이 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살을 빨리 빼고 또 하체 쪽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해가지고 관절염이 오는 걸 좀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령의 여성이 관절염 위험 군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최고 위험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주부 3분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관절염 아직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자, 관절염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고 일어날 때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관절염인가요? 당연히 관절염이죠. 당연히 관절염이 아닙니다. 아까도 소리가 나네. 소리 나는 건 젊은 사람도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저도 그렇고. 예, 여기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절염이 아니고 소리가 나면서 아픈 경우. 그때가 관절염이고, 근데 소리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관절염이 아니고 다른 병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진단받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심하게 나면 소음이네, 소음. 그렇죠.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탕이 뼈에 좋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정말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이런 같은 부위니까 많이 정말 많이 이제 봤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도가니탕 먹는다고 해서 무릎이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입증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으니까 좀 무릎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내 무릎이 안 좋아서 무조건 도가니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는 틀렸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궁금증. 글루코사민이 관절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도 많다. 어떤 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이제 건강식품으로 볼 때는 이게 게하고 이제 새우 같은데 껍질 갖다 추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글루코사민 자체가 바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과학적인 근거는 또 없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치료제로 선택하면 안 되고요. 보조제로 선택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당뇨 환자는 먹으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게하고 새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또 궁금한 게 사실 뭐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흔하게 겪다 보니까 집에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뭐 파스를 사용하거나 무릎 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네, 그 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이 안 좋을 때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 밴드가 좀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근육 강화 운동을 할 때는 밴드를 좀 풀으시고 하시고 이게 좀 심하다 싶을 때는 밴드를 끼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혈액순환도 좀 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근육이 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파스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온찜질, 시원하니까. 예, 온찜질 같은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에는 좀 도움이 되니까 온찜질을 해주든가 아니면 온수에 좀 한 20분 정도 발을 담가 놓든가 그런 형태를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도움은 좀 받을 수 있다. 너무 아프면. 네. 하지만 이게 어떤 그 본인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병원 가야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네. 자, 그러면 오늘 파스 찜질 말고 무릎 통증 잡는 비법 준비하셨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바로 이 의료용 테이프입니다. 아, 의료용 테이프, 네. 테이핑. 네, 스포츠 네. 테이핑이라고 해서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스포츠 경기들을 보게 되면 선수들이 무릎에 감고 나오고 맞아요. 또는 어깨에다 감고 목에 나오는 것들을 붙이고 볼 있는 수가 걸 있습니다. 봤어요. 네. 예, 그럴 때 사용하는 테이프인데요. 근육을 대신해서 보조하는 수단으로 테이프의 탄성을 이용해서 움직여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감소시켜주는데 의료용 테이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네, 일단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 대한 무릎 테이핑을 보여드리면 일단 이제 이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구부린 상태를 하시게 되면 근육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뼈를 중심으로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테이프를 잘라서 약 한 15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무릎 위쪽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약 한 20% 정도 잡아당긴 다음에 무릎 밑에 아랫뼈를 향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먼저 붙이셨다면 이번에 이제 바깥쪽 방향으로 무릎을 감싸는 방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빼고 네, 무릎에 있는 뼈를 빼시고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마치 당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운동선수도 특히 이제 뭐 레슬링이나 이거 할 때 이렇게 많이 갖고 나와요. 골프 선수도 많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더 보강을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여기서 한 겹 더 해서 이번엔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간 상태로 붙여주시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네, 덧대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에 무릎이 좀 더 불편하시거나 좀 더 큰 힘을 줘야 된다,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밑에서 이번에 하나로 또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서 잡아당겨 주시면 중요한 됩니다. 게 보니까 당기는 걸 20%만 당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당기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가끔 가다 보면 이거를 세게 당겨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꽉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세게 감을 경우에는 근육이 하는 역할들을 테이프가 함으로써 오히려 근력이 약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이러한 테이프는 잡아당겨서 근육결을 따라 붙인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효과가 근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셔야지 얘에다 너무 지탱하고 지지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이 약화되고 힘을 줄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활용하셔야 역시 됩니다. 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근육 관절염이 있거나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짧아지거나 단단해져 있는 근육들을 풀기 위해서는 마사지를 하면 효과적인데요. 꼭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단돈 1,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같은데요? 단돈 1,000원?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이 병입니다. 병. 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는데 병입니다. 쓰는 돈 1,000원. 네, 맞습니다. 주로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을 이용해서 병 뚜껑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여기서 다 드신 상태에서 요 무릎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중심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뼈와 옆에 뼈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봤을 때 이쪽 다리, 무릎이 지나가는 자리에 약간 이렇게 단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대가 하나 지나갑니다. 요 장경인대라고 하는데 요 인대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지점을 딱 지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무릎뼈를 중심으로 무릎 위로 가는 근육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병뚜껑이 좀 작은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단돈 1,000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병 넓은 뚜껑도 있잖아요. 근데 넓은 뚜껑보다는 작은 뚜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딱 눌러야 되니까. 네, 지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릎에 직접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딱 그 부위가 있네요. 네, 이제 무릎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단단해지면 무릎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먼저 풀어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뒤쪽에 있는 잠시 일어나시면 자, 일어나셔서
요 상태를 보시면 이게 무릎이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금이라고 하죠. 네, 오금이라는데요. 여기는 이제 무릎이 잘 이렇게 펴지거나 구부러질 때 아프신 분들은 이 오금의 중앙 부위를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오금의 정중앙. 네, 중앙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요 근육들이 있습니다. 요 부위를 마찬가지로 병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부위만?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쪽 부위로 붙이셨어요. 바깥쪽이 아니라. 네, 안쪽 정중앙 부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안쪽. 근육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릎이 혈자리예요, 혈자리. 여기가 다 혈자리고. 중앙에 있는 부분은 이제 위중이라는 혈자리고 옆쪽은 뭐 음곡, 그다음에 앞쪽에 붙였던 데는 뭐 양릉천, 그리고 뭐 수량관, 뭐 곡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저 무릎 옆쪽에 붙였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손으로 아까 그 스티커 있는 부분 약간 밑에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세게 꽉 눌러주시면 무릎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릎 쪽을. 여기죠 지금. 그림으로 나오네요. 저 곡천 자리 있죠. 곡천이랑 반대편이 이제 수량관 자리인데 지금 스티커 붙인 자리는 그쪽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같이 꽉 눌러주시면 무릎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절염 그리고 뭐 근육통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법까지 살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남 원장님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항상 그러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관절은 처음에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게 생활 습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을 갖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체중 관리. 평소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규 선생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이 무릎 관절은 흔히 잘못 생각하시면 스스로 찜질만 해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그리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하시고 늘려주시고 마사지해 주신다면 훨씬 한결 부드러워진 무릎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노화에 의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델분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집안이 흥하면 장맛이 좋고 불길하면 장맛부터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로부터 장은 우리 밥상 문화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수한 장맛을 전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풍경도 월동 준비를 시작하는 어느 날. 이게 다 뭐야? 이게 뭐지? 쿰쿰한 향을 뿜으며 잘 익어가는 된장이 저를 유혹했는데요. 감칠맛이 도는 게 굉장히 맛있는데요? 달달해요. 된장, 고추장, 간장은 우리네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죠.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전남 영암군의 농촌마을, 딱 이맘때 입동쯤은 메주 쓰기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이보세요. 전통 된장 장맛을 제대로 낸다는 장인을 만나려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디 계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장독대의 주인장을 찾아 헤매던 중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 혹시 이분이신 것 같아요. 저기 장독대의 저 주인 맞으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많은 장독대 주인이시죠? 아니요, 저희는 아니고 주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인이 언제 나오시는데요? 글쎄요, 저희도 오래전부터 기다렸는데 아직 안 나오시고 안 보이네요. 근데 왜 주인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세요? 맛있는 된장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된장을 만드는 곳이라는 정보 입수. 모두 여기로 들어가시는데 여기 들어가면 장독대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뒤를 쫓아가 봤는데요. 혹시 저 뒤에 장독대 엄청 많은데 그 주인분 맞으신가요? 네, 장독대 주인 이정입니다. 전통 장맛의 명인 이정희 대표. 전통 장 담그기 비법을 전수하는 첫날, 좋은 콩을 선별하는 것부터가 장을 담그는 긴 여정의 시작인데요. 근데 지금 이게 유심히 콩을 보시는데 다 저는
보는 콩이 다 똑같거든요. 네.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콩 건강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걸로 육안으로 네. 콩 건강 상태를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콩이 사람처럼 예쁘게 생겨야 건강하게 자라서 된장이 맛있거든요. 이렇게 물 적당히 한 다음에 쪽정이를 걸러내는 콩 씻기 과정. 너무 빨리 해도 돌이 올라오고. 저마다의 귀농 사연을 들으며 열심히 콩 고르기 작업을 도왔는데요. 아내분은 내비두고 혼자만 귀농하셨대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래 직장 생활 30년 넘게 했으니까 휴식도 해야 되고 또 농촌이 좋고 네. 또 배워야 되니까 또 귀농 귀촌 교육을 받는데 실습까지 이렇게 나와서 영광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암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해콩만을 사용한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콩 삶기. 그런데 어머, 선생님 너무 특이해요. 제가 늘 알던 장 담글 때 콩을 미리 불려서 넣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생콩이에요. 네. 저희 집 특징은 콩을 불리지 않고 바로 삶는 것이 특징인데 콩을 물에다 불리면 아무래도 영양이 소실되니까 불리지 않고 바로 삶습니다. 해콩이 가득 품고 있는 영양분을 잃지 않기 위해 불리지 않고 바로 삶는 건데요. 바로 그때 어색한 점 또 하나 발견. 물을 안 넣으셨잖아요. 네, 이거는 고압 스팀으로 삶기 때문에 일종의 찐다고 봐야 되죠. 첨가물 제로. 오직 콩 100%로만 장을 담그기 위해 단시간에 스팀으로 쪄내는 방식으로 콩을 익히는데요. 2시간 후 구수한 향을 머금은 김이 빠져나오고 콩 삶기 완성! 비린내가 나지 않고 손으로 비볐을 때 쉽게 뭉그러지면 오케이!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금방 삶아낸, 아니 쪄낸 콩을 맛보는데요. 시식 시간에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정말 제대로 익었네요. 고소해라. 그래 이대로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메주를 잘 띄어야 제대로 된 장맛을 낼 수 있다고 하죠.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 메주 빚기. 그냥 네모나게 뭉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져줘야 돼. 메주는 메주같이 만들어야 돼요. 아, 제가 너무 매주 벽돌처럼 만들었나요? 짜자잔! 제가 만든 메주 어때요? 저 닮아서 예쁘죠? 이것으로 오늘의 작업은 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름 모를 풀이 등장하고 그 위에 메주를 올리고 또 얹어주기까지 하는데요. 근데 이 다 된 메주에 이 풀을 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조리대라고 하는데 산죽이라고도 하고 신우대라고도 하고 그래요. 일반 대나무하고 좀 다른데 여기가 그 좋은 메주균이 많이 들어있대요. 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메주균이 빨리 와요. 적정이 빨리 돼요. 된장은 훨씬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최고의 장맛을 위한 연구 개발로 전통식품 인증은 물론 제조 방법 등에 대한 특허 등록 완료. 조리대품은 메주는 발효실로 이동. 몸에 좋은 메주균들이 잘 자라주길 기다리면 되는데요. 이상 전통 장 담그기 첫 번째 미션 성공이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 국민이 전통 된장을 먹게 하는 것이 제 꿈이고 그리고 이 된장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곧 이루어지겠는데요, 선생님? 네,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진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인하대와 미 항공우주국 랭글리 연구소는 국제우주과학기술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항공우주산업 석학들이 모여 새로운 우주 탐사 방향과 우주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최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가 내일까지 열립니다.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이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 해외 한국어 방송을 시상하고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시해 한국 방송의 해외 진출 기회도 제공합니다. 국산 신약들이 다국적 제약사가 독식했던 의약품 시장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이제약은 자사 첫 신약이자 국내 28호 신약을 1일 출시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입니다. S케미칼은 대상포진 백신인 S 제품을 조만간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H약품이 개발 중인 폐암 신약은 현재 임상 시험 중입니다. 11월 8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